앞집 여자를 잊을 수 없습니다. 동네에서 유명한 정육점이 앞집이었어요. 유명한 이유는 사장이 매일같이 아내를 때리기 때문이었죠. 처음 이사 온 날 우리 집 계단에 앉아서 흡연을 했었고 오고 가며 보니 부인이 정말 아름답더군요. 그러나 얼굴은 매일 멍자국이 있었고 퇴근하는 길에 그릇이 밖으로 던져지고 난리가 났길래 슬쩍 보니 정육점 안에 있는 방에서 부인의 머리채를 잡고 화를 내더군요. 덩치도 크고 무식한 술꾼이었던 정육점 사장. 술을 안 먹은 날에는 또 아내한테 곧잘했고 친절했습니다. 며칠 지나서 우리 집 계단에 또 앉아있길래 저는 물었어요. 왜 맞고 사십니까? 아무런 말도 대답도 안 하고 멍하게 담배만 피던 앞집 여자. 저는 그렇게 출근했고 이상하게 자꾸 멍한 시선의 앞집 여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도 동정이었겠죠. 저는 대기업에 입사는 했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달동네에 자취를 했습니다. 매일 술꾼들의 싸우는 소리에 밤잠을 설치게 하는 그런 동네였죠. 출근하는 아침까지 술에 깨지 못하고 바닥에서 자는 인간들을 보면서 하루빨리 이곳을 떠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곧 저는 이곳을 떠날 수 없는 큰 이유가 생겼습니다. 모처럼 월차를 내고 쉬는 날 신입이었기에 매일 긴장의 연속이었고 쉬는 날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죠. 좀 쉬려고 했더니 또 정육점 집에서 소란스런 소리가 났고 듣기 싫어서 귀를 틀어막고 잤습니다. 그러다 문 긁는 소리가 나서 혹시나 하고 나갔더니 앞집 여자였어요. 많이 다친 얼굴에 기력 없이 복도에 누워있더군요. 저는 놀라서 얼른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고 얼굴은 소독해주고 지저분해진 옷은 갈아입혔습니다. 6시간 동안 눈 한 번 뜨지 못했고 열이 펄펄 나서 급한 대로 동네 약국으로 달려가서 약도 사와서 먹였습니다. 열이 떨어진 걸 확인하고서야 한시름 놓고 앉아서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에휴, 안타까운 여자야. 그렇게 얼굴을 보았는데 젊고 예쁜 얼굴에 하얀 피부 봉긋 솟은 가슴에 엉덩이 라인까지 허름한 옷차림에 몰라봤지만 몸매도 너무나도 아름답더군요. 의식도 없는 여자에게 저는 왜 그러고 살아 왜? 라고 말했고 가슴 쪽에 머리카락이 껴있어서 빼주려고 가슴에 손이 닿이지 않고 빼려고 집중해서 손을 가까이 가져갔는데 갑자기 앞집 여자가 눈을 뜨고 저를 보더군요. 너무 놀란 나머지 그게 아니고 머리카락 빼주려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무거운 몸을 천천히 일으키며 허름한 옷도 다시 챙겨서 입던 여자. 고마워. 그렇게 한마디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빨리 뛰는 심장을 부여잡고 나이는 내가 더 많지 싶은데 반말을 하네? 그렇게 겨우 몸이 회복됐을 텐데 며칠 내내 맞고 있는 여자를 보면서 저는 내심 또 기대했습니다. 저렇게 맞으면 또 아플 텐데 우리 집에 오려나?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죽겠다 싶으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5시간만 숨겨줘.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예비라고 했고 간병을 했습니다. 몇 시간을 헐떡이며 잠들어 있었는데 저를 부르더군요. 그리곤 제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면서 해도 괜찮아. 아이 아닙니다. 몸도 아프신데 제 걱정은 마시고 라고 말했는데 저는 여자와 눈이 마주쳤고 5초의 정적이 울렸고 저는 갑자기 미친 것처럼 입에 키스를 했습니다. 사실 평생 연애 한 번 못 해봤고 늘 혼자 해결하며 살았는데 저는 여자의 눈빛에 완전히 빠져들었고 제 예상대로 허름한 옷을 벗겼더니 완전 황홀한 몸이었습니다. 가슴도 예쁘고 엉덩이도 모든 것이 제가 꿈꾸던 그런 이상형이었죠. 다리 사이로 파고들자 여자는 아픈 곳이 많아 한 번씩 아픈 신음을 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미친 듯이 박았습니다. 첫 경험이었습니다. 구석구석 예뻤던 앞집 여자. 다들 당신을 왜 그냥 두는 거지? 제가 혼자 신나서 떠들어대는 말에도 아무 말 않고 무표정한 표정을 짓고 있었던 앞집 여자. 저는 관계가 끝난 후에도 여자를 끌어안고 가슴과 얼굴 등을 계속해서 만졌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돌아갈 때면 저는 하루 종일 창문에 매달려서 앞집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남편에게 혼나는 모습에 맞는 모습도 지켜봤고 영업이 끝나고 정육점 안에 방에 들어가면 불빛에 실루엣이라도 비추길 바라면서 저는 그렇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밤에 괜히 어슬렁거리면서 정육점 근처를 지나며 혹시라도 남편이 그녀를 범하기라도 할까봐 무슨 소리가 나는지 귀를 기울이며 주변을 서성였죠. 그녀가 매맞는 것은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아파야 우리 집에 찾아왔기에 많이 맞는다 싶으면 저에게 오기만을 기다리며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왔는데
저는 정말 한 달 동안 너무 참고 참아서 그녀가 들어오면 미칠 것 같아서 아픈 그녀를 데리고 제 욕정부터 풀었어요. 아파하는 그녀를 보고 저는 너무 좋아서 온몸에 키스를 했고 5시간 정도 온전히 내 것인 그녀를 정말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때쯤 저는 회사 생활도 점점 엉망이었죠. 하루 종일 앞집 여자만 떠올렸고 집안에서도 창문에만 내달려 있으면서 한 번씩 현타가 왔지만 그래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내 정욕만 채우는 거라고 단정 짓고 싶었지만 저는 그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책임져 본 적도 없는 찌질이 새끼라 저는 한 번씩 두들겨 맞고 오는 그녀를 구해줘야겠다. 마음은 있었지만 말은 내뱉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 사단이 나고 말았죠. 찾아온 그녀를 너무나도 사랑했고 잠시라도 좀 쉬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그녀에게 회복하는 약이라고 주었는데 사실 긴장을 풀어주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약이었습니다. 그녀가 푹 쉬는 동안 저도 오랫동안 그녀를 느끼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도 같이 푹 자고 일어났는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고 정육점 사장은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이를 안 앞집 여자는 당황했고 처음으로 그렇게 놀란 얼굴을 보았죠. 이대로 앞문으로 내려갔다간 바로 들키게 뻔했고 앞집 여자는 내려가는 것을 포기하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옥상에 그냥 숨으러 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 다시 집으로 와서 창문의 상황을 지켜보았고 다시 옥상으로 갔는데 여자는 뛰어서 옆 건물로 갔고 몇 번을 뛰어 넘어가다가 결국 한 건물에서 떨어지고 말았죠. 저는 비명을 질렀고 밑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위를 올려다보자 저는 다급히 숨었습니다. 며칠 한숨도 못 잤고 그녀가 죽기라도 했을까봐 겁을 먹었지만 다리 깁스를 한 채 다시 2주일 만에 정육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지만 차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 좋아요와 구독 알림 신청을 하셔서 다음 편 제작에 힘이 되어주세요.